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남기실 분들은 3분 정도 건너뛰기 하시면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실 수 있으십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일본 야구. 이 NBA 얘기도 이따 우리 숲TV 형님들이랑 또 할 얘기들이 많아요. 지금 이적 시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메이저리그와 미국 축구, 오늘 미국 축구는 강승부입니다. 보다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공식 방송 약 3년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7월 말, 이번 달 말이 3년째 되는 날입니다. 10연승 이상 기록들도 다수 기록을 해드리고 있고, 보시면은 이제 조합 데이터표도 제가 발송을 해드리는데, 단 두 조합 발송돼서 이 10연승 이상 기록 이렇게 총 7번 기록해드렸다라는 거 확인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제가 이제 뭐 말로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숲TV 공식 방송국 아르마다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은 개인 통상 기록이라고 해서 제가 따로 방송국 게시판에다가 다 정리해놨습니다. 실제 적중 게시글이고요. 아무거나 눌러서 날짜 그리고 내용들 그리고 댓글까지 확인 다 가능하시니까 데이터표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요거 참고해 보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카톡으로 받아보실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에 카카오톡 제가 링크 하나 남겨놨으니까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편안하게 문의 주시면 바로 답변 드리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유튜브로 바로 보실 분들은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하나 열려 있습니다. 그거 가입하게 되시면 즉시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데이터표 확인 가능하시고 추가적으로 주 패키지, 월 패키지 단위로 짧게 끊어서 일단 데이터표 맛보실 분들께서는 숲TV 오셔서 이렇게 또 별풍선 후원하게 되시면은 일수에 맞춰서 숲TV 쪽지함으로 데이터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단 주간, 최근 주간 같은 경우에 우리가 8일 중에 6일 적중입니다. 그때 그 세이브의 그 이마이의 그 열사병 사태, 그것만 아니었으면 사실 7연승도 가능했던 구간이었는데, 어쨌든 8일 중에 6일 적중, 그리고 3일은 올킬이고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어제부터 또 새롭게 프로토가 열려서 재개하는 만큼 또 좋은 흐름 다시 한번 이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올킬로 한번 또 네 번째 올킬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 또 추가적으로 오늘 야간에 있을 미국 축구는 우리가 오늘 승부입니다. 강승부 구간이고, 최근에 이제 미축 사이즈가 많이 커졌죠. 자, 형들한테 뭐 미축 잘한다라고 얘기는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형들이 아마 체감한 거는 최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뭐 첫 번째 날은 고배당 포함해서 25배 전 구간 올킬이었고요. 또 직전 구간도 이게 전두원만 아니었으면 그죠? 이것도 금액까지 올려가지고 또 20배 포함 연승이었습니다. 오늘 또 미국 축구도 있으니까 경기 많죠. 오늘 한 9경기 정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딱 4경기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4경기로 잘 간추려서 오늘 강승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니치랑 야쿠르트 경기부터 주간 프리뷰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제 국내 야구랑 일본 야구가 대부분 저녁에 시작을 합니다. 6시부터 시작을 하게 되겠고, 전두원이라는 거는 전반전에 2골 넣고 2.5 언더를 내는 겁니다. 미국 축구에선 보기 어려운 스코어긴 해요. 보통 미국 축구가 득점이 많이 나는 리그이기 때문에 30분 만에 2골 넣고 2.5 언더를 내기는 거의 뭐 정말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당했죠, 그때. 요거 아니었으면은 연속 올킬이었어요. 고배당까지. 아무튼 그런 얘기다. 어쨌든 주니치랑 리오넴 요 두 경기만 2시 경기입니다. 그래서 요 두 경기만 우리 형들이 요건 이제 도움 경기죠. 주니치도 도움이고 리오넴도 개패식 도움이기 때문에 오늘 둘 다 조금 일찍 시작을 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주니치랑 야쿠 경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다 늦게 시작하고 아무래도 날씨 때문인 것 같아요. 덥다 보니까 조금은 늦게 시작하는 것 같은데 프리뷰 천천히 한번 들어보시고 좋은 경기들 잘 고르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주니치 선발 투수가 오늘 와쿠이 히데아키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4승 3패 방어율 3.2점대 기록해주고 있고요. 야쿠 선발 투수가 오늘 타카시 케이즈입니다. 이번 시즌 2승 2패 방어율 2.5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요거 카톡 소리 잠깐만 조금 꺼놓도록 할게요. 자, 주니치 선발 투수 와쿠이도 그렇고 야쿠르트 선발 투수 타카시 케이즈도 그렇고 둘 다 사이즈는 괜찮은 선수죠. 주니치 선발 투수 일단 와쿠 히데아키 형님 같은 경우에는 와쿠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나이값도 분명히 존재하기도 하고 구위값도 많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고 이 형님이 40이 넘어갈 겁니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주니치 쪽에서 좀 대우를 해주는 편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와쿠이 히데아키 형님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원정 경기는 잘 안 던집니다. 홈 경기 위주로 던지게 이제 로테이션을 돌려주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이제 와쿠이 히데아키 형님이 홈 경기 나왔을 때 대부분 실점률이 좀 적긴 합니다. 이제 많은 이닝을 던지진 못해요.
아무래도 나이 이슈가 좀 있고 구위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한 5이닝 정도가 한계입니다. 남은 그 5이닝을 뭐 1실점, 뭐 정말 많이 실점해봤자 2실점 이렇게 좀 꽁꽁 묶어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필승조들 또는 승리조들이 좀 줄줄이 나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구단 측에서 대우를 해주는 거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와쿠이 히데아키 경기 때는 점수가 많이 잘 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나고야돔이라는 어떤 이제 구장의 특성도 좀 있기도 하고, 또 반대로 타카시 케이지 같은 경우에도 WBC 다음에 떨어졌던 폼이 이번 시즌 좀 회복되는 느낌입니다. 방어율에서도 다들 이제 보시다시피 2점대 방어율이면, 사실 다카시 케이지가 지난 시즌 뭐 4실점, 뭐 4점대 방어율 때 이렇게 기록해드렸던 느낌은 확실히 아니에요. 어느 정도 구위값도 많이 회복이 됐고, 그래도 일본 그 리그 내에서 좌완으로 놓고 봤을 때 한두 손가락 안에 들어간 선수였단 말이지, 이 선수가 원래는.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타카시에 대한 어떤 기대값도 분명히 존재하긴 합니다. 타카시 또한 홈 경기가 메이지 진구구장이다 보니까 원정 경기의 성과를 좀 더 내는 그런 투수도 맞다라는 것들. 전체적으로 많은 득점이 날 만한 게임은 아니라고 봐요. 어제랑 비슷한 그런 느낌일 것 같긴 한데, 뭐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하게 또 마운드 운영값이 좋은 홈팀 주니치 승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게 언더오버가 4.5점대입니다. 물론 두 투수 모두가 이제 계산이 좀 서는 투수는 맞긴 합니다만, 그래도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정말 S급 투수들 아닌 이상 저 4.5는 웬만하면 언더를 안 갑니다. 그래서 오바 보도록 하겠고, 어제처럼 아마 1점차 경기도 좀 예상이 될 만한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지 승에다가 승일무, 그리고 이제 오바 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제가 아까도 우리 수피비 형님들한테 미리 말씀드렸지만 2시 경기 두 경기는 좋은 경기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 정도만 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두 번째는 이제 니오넴이랑 라쿠텐 경기인데, 요거는 제가 어제도 아마 제가 프리뷰를 해드렸었으면은 이 공식에 대해서 형들한테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제 추가 주력으로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니오넴이랑 라쿠텐 경기는 그냥 웬만하면 그냥 오바 찍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도 보면은 7.5점을 받았잖아요. 일본 야구에서 7.5점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5.5점, 뭐 6.5점들이 대부분 난무하는데, 7.5점이 사실 오버가 나려면 일본 야구에서는 웬만치 양쪽 다 타격값이 좋지 않은 이상 오버하기 좀 어렵긴 한데, 이게 좀 유독 니오넴이랑 라쿠텐이 맞붙는 경기들은 오바가 잘 납니다. 보통 이제 라쿠텐이 홈 경기일 때 오바가 점수가 좀 더 많이 나는 그런 구간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뭐 제가 메이저리그에서도 뭐 보스턴이나 양키스 이런 팀들 맞붙으면 꼭 오바 잘 나는 이제 매치업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일본 야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니오넴이랑 라쿠텐. 얘네들이 붙으면은 진짜 오바가 좀 잘 나요. 그래서 좀 이제 날먹 분석이긴 하지만 전 요거 오바 찍고 그냥 빠르게 넘기겠습니다. 어제도 오바가 잘 나줬었고, 오늘도 7.5긴 하지만 그래도 양쪽 다 뭐 선발 사이즈가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오바 정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근데 니오넴의 호소노가 잘 던지는지 모르겠어요. 타츠코타는 진짜 이번 시즌 신인왕 거의 뭐 유력 후보인데, 글쎄요, 호소노는 좀 더 경기를 좀 지켜보고 싶은 그런 좀 생각이 들긴 한 선수긴 합니다. 다음은 소프트뱅크랑 세이브 경기, 오늘 이제 6시 경기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본다면 우리의 이제 7연승, 주간 7연승 요쯤일 겁니다. 주간이 여기 25일, 여기 보면 25일에 메이저리그 이 구간들 쭉쭉 들어왔는데, 여기 보면 27일이구나. 27일 주간. 여기 하나가 지금 주간이 하나 비어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이마이가 그때 선발 등판을 해가지고 홈 경기에서 4이닝 만에 갑자기 강판이 되는 거야. 왜 그런가 했더니 전 처음에 어깨인 줄 알았어요. 어깨를 부여잡고 내려가길래 어깨 때문인가를 생각을 했는데 그게 더위 먹었답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강판이 됐어요. 심지어 그때 돔구장이었거든. 근데 하여튼 더위 먹어서 강판이 됐던 이마이가 오늘 경기에서 다시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날 진짜 정말 황당스럽더라고. 아무튼 소뱅 선발 투수건을 우와사와 나오유키입니다. 이번 시즌 5승 5패, 방어율 3.3점대로 이번 시즌 기록해주고 있고요. 세이브 선발 투수건을 이마이 타치합니다. 이번 시즌 6승 2패, 방어율 1.32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통산적으로 어제 우리가 다들 보셨다시피 소프트뱅크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은 어쨌든 좌투수 상대로 좀 성과를 못 냅니다. 이게 이번 시즌에 소프트뱅크가 타선이 많이 바뀌었어요, 전체적으로.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여전히 좌투수 상대로 대응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제 좌투수인 타케우치를 상대로 소프트뱅크가 영봉패를 당했죠. 그러니까 소프트뱅크의 어쨌든 간에 이 팀의 힘은 최근에 타선으로 게임을 끌고 왔던 적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 소프트뱅크가 타선값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다만 오늘 세이브 선발 투수 이마이 타치야가 우투수긴 합니다만 다만 이마이 타치야가 통산적으로 소프트뱅크에게 정말 강합니다. 통산적인 본인 커리어 통산으로는 한 이제 1점대 방어를 보여주고 있고, 최근 경기만 놓고 봤을 때는 0점대 방어율을 기록해주고 있다. 이번 시즌에 이미 0점대 방어율을 기록해주고 있죠. 2승 0패, 방어율은 0.6점대. 뭐 그만큼 이번 시즌 이마이 타치야의 힘이 워낙 좋기도 하고, 특히나 이마이 타치야가 뭐 홈경기보다 원정 경기에서 더 성적이 좋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오늘 그 소프트뱅크도 어제 타케우치에 이어서 이마이를 공략하기가 분명히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마이 타치야가 과연 오늘은 괜찮냐, 컨디션적으로 문제가 없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우리가 뭐 직전 경기는 이마이 타치야 뭐 4이닝 강판 될 거 알고 들어갔습니까? 뭐 어쨌든 이 선수의 어쨌든 최근의 컨디션들 요런 게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기는 해요. 좀 괜찮아 줄지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최근에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세이브가 세부적인 그 타격 지표가 지금 채팅창에는 세부 타격 지표가 좋더만이라고 올라오는데 안 좋습니다. 최근에 세부적인 타격 지표가 많이 떨어지는 지금 상황이고, 거의 이제 10위권, 11위권, 특히나 이제 최근 타격 지표 놓고 봤을 때는 꼴찌입니다. OPS가 5할대에 머물면서 꼴찌까지도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실 세이브란 팀도 많은 득점을 동반하기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현재 어떤 매치업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어제처럼 이것도 1점이나 2점 안쪽으로 아마 게임이 떨어질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마이 타치야가 원정 경기 선발 등판을 할 때 또 하나의 특수성이 타격 지원을 좀 잘 받긴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세이브가 투타 밸런스가 오늘 소프트뱅크보다 낫다라는 거는 팩트입니다. 다만 정배 세이브기 때문에, 특히나 소프트뱅크 홈구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우려스럽긴 하다. 어쨌든 배당 보고 들어가실 분들은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배당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안정성을 따지시는 분들은 오늘 세이브는 그렇게 좋아 보이는 구간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저는 이마이기도 하고 배당도 괜찮기 때문에 한번 좀 권장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뭐 마행승을 볼 만큼 좋을 만한 그런 구간은 아니고, 소프트뱅크가 또 홈 경기에서 역배를 받은 우와사와 경기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프랜승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프랜승이 배당이 1.2배당밖에 안 됩니다. 안정성을 따지시는 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사실 가져가기엔 조금은 애매한 그런 구간이기도 하고, 또 우와사와 선수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기복이 좀 있긴 합니다. 다만 세이브 상대로 늘 좋았다라는 거, 니오넴 시절 때도 어쨌든 나쁘지 않은 그런 성적들을 또 세이브 상대로 또 보유하고 있었으니까, 여러모로 저는 이 경기는 뭐 언더 흐름 속에서 아무래도 세이브가 그래도 이마이가 올라오는 만큼 그래도 세이브 승적으로 한번 배당 보고 들어갈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좀 안정성 따지시는 분들은 소프트뱅크 프랜승도 괜찮습니다. 홈 경기에서 역배를 받은 소프트뱅크 귀합니다. 그래서 요거 프랜승 다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어쨌든 이제 성향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배당의 어떤 성향들, 좀 이제 리스크가 있더라도 좀 나는 배당 챙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세이브 쪽을 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오릭스랑 지바롯데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릭스 선발 투수가 타지마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합니다. 이번 시즌 4승 3패, 방어율 3점대를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지바 선발 투수가 오늘 근데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서먼스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3승 1패, 방어율 2.5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지바롯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다들 보셨겠지만 양쪽 다 타격전을 했습니다. 근데 지바롯데가 이제 약간 메이저리그의 미네소타랑 좀 이게 색깔 자체가 비슷해요. 원정 경기에서 이렇게 좀 타격값이 올라오는 경우들이 좀 종종 있긴 합니다. 보통 그럴 때 다음 경기까지 그 좋은 타격값이 이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 오릭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퍼시픽 리그 1위, 그것도 타격으로 이제 경기를 또 1위까지 끌어올린 지금 팀이기도 하죠. 전반적으로 오늘 타격 대전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바 정도만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 오릭스 선발 투수 타지마가 전체적으로 지바한테 약합니다. 개인 통산적으로 지바 상대로 방어율이 4점대. 뭐 우리나라라고 한다면 4점대가 그렇게까지 막 불안한 이제 뭐 상대 방어율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도, 일본 야구에서 이게 방어율이 4점대라는 거는
한 5이닝 동안 이제 4실점 정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5위 또한 30점 정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좋은 수치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어제 오릭스 다들 보셨겠지만 이 팀도 최근에 어느 정도 불펜이 올라와 있는 팀이지 불펜 자체의 안정감이 또 좋은 팀은 아니기도 하고 분명히 지바롯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내내 그 불펜이 안 좋았다가 최근에 좀 불펜이 올라오고 있는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서먼스가 아직까지 원정 경기에서 실점이 없습니다. 무실점 경기를 또 해주고 있고 뭐 그만큼 어느 정도 지바롯데가 조금 더 마운트적인 안정감은 낮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선발적인 안정감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오바 쪽으로 일단 먼저 컨택을 하면서 아무래도 역배다 보니까 지바롯데 역배 쪽 배당 대비 메리트를 좀 보고 지바 역배 한번 컨택해 보겠습니다. 지바 역배 프렌 그 다음에 오버까지 개인적으로 일단 오버 먼저 권장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요코하마랑 한신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코 선발 투수가 오누키 선수입니다. 2승 4패 방어율 2.9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 한신 선발 투수가 오늘 듀플란티어입니다. 이번 시즌 4승 3패 방어율 1.5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듀플란티어도 생각보다 좀 이제 뭐랄까요 구위값이 많이 떨어졌어요. 원래 한신 선발 투수 중에서 가장 이번 시즌 구위값이 좋았던 게 심지어 무라카미보다도 듀플란티어가 구위값이 평균 구위값이 더 높게 나타났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듀플란티어라는 선수를 좀 선호하긴 했었는데 최근에 좀 많이 떨어진 것은 분명하다라는 거 그런 게 좀 문제점이라 볼 수가 있겠고 자, 이 오누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직선 구종 위주로 이제 볼을 던진 선수고 의존도가 좀 많이 높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상성상 한신을 상대하기 좀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한신의 약점이라고 평가되는 슬라이드를 던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뭐 피안타율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2할 4푼 되면은 그렇게 막 높다라고 볼 수는 좀 어렵긴 한데 뭐 그래도 어쨌든 슬라이더가 결정은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슬라이더 활용률이 얼마나 오늘 올라갈 수 있을까 이게 좀 핵심일 것 같고 보통 한신 상대할 때 그 선발들이 가장 중요시되는 게 슬라이더긴 합니다. 슬라이더가 뭐 피안타율이 뭐 1할 때 아니면 정말 뭐 푼따리 요런 애들은 한신 상대로 늘 좋았어. 근데 어쨌든 2할이 넘어간 애들은 조금 불안하긴 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오누키가 이제 오누키 시니치가 홈 경기가 좋습니다. 원정 경기 방어율이 4점대인 거에 비해서 홈 경기 방어율이 2점대로 좀 더 나은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전체적으로 이제 홈의 2점을 좀 잘 살릴 수 있는 요코하마 홈 타선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도 나름 그래도 득점은 가능할 것 같다. 다만 뭐 어쨌든 한신이 이제 교류전에서도 부진을 했고 교류전 직전에서도 좀 부진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어쨌든 투타 밸런스가 좀 많이 흔들리면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고 최근 보시면은 어제 경기 보셨겠지만 투타 밸런스가 좋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선발 구간에서는 선발들이 해주고 그리고 마지막 불펜 넘어가서는 한신 타선이 해주고 요런 좀 이제 조화로움이 분명히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K 상대로 어느 정도 타이트한 선발 싸움을 하다가 바로 불펜 구간에서 한신 빠따가 터지는 걸 또 우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한신이 기본적으로 최근에 투타 밸런스가 나쁘지 않다라는 거 특히나 한신의 강점은 8회와 9회에 나타날 수 있는 그 빠따의 강점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도 저는 뭐 K급의 선발 투수도 오누키가 아니기도 하고 또 불펜에 대한 불안감을 요코하마가 분명히 또 갖고 있는 팀이기도 합니다. 현재 지금 리그 12개 구단 중에서 한신의 그 요코하마의 불펜은 리그 10입니다. 그만큼 좀 낮게 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볼 때 더 내려갈 것 같아.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요 경기는 한신 쪽으로 한번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뭐 고배당 노려보실 분들은 마헨승도 한번 컨택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한신 승에다가 마헨승 그리고 이제 오바까지 모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요미우리와 히로시마 경기입니다. 제가 어제 그 승일무 가장 좋아 보이는 경기라고도 제가 거기다 집어드렸고 제가 이제 전체표 이제 데이터를 받아보시는 분들은 이제 아실 텐데 제가 전체표에다가 색깔을 칠해드립니다. 이제 진한 검정색, 그 다음에 주력급으로 괜찮은 경기는 좀 진한 빨간색 이런 식으로 다 표시를 따로따로 해드려서 보내드리는데 그게 이제 어제 요미우리 승일무에다가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서 드렸어요. 처음입니다. 주력급으로 좋아 보이는 경기였기 때문에 이제 칠해서 드렸는데 뭐 어쨌든 1점차 경기가 났죠. 요미 승에다가 승일무 언더를 받으렸고 1대0으로 요미가 승리를 거둬냈습니다. 그리고 어제 좀 긍정적이었던 거는 마르티네즈를 아꼈어요. 이제 9회에 마르티네즈가 아니라 보니까 타이스를 올렸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불펜에 대한 어떤 그 이제 세이브도 조금 이제 아꼈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여기에다가 요미 선발 투수가 포스터 그리핀 선수가 올라옵니다. 이번 시즌 5승 0패, 방어율 0.9점대고
뭐 단연코 현 시점 이제 일본 야구 외국인 투수 중에서 가장 높은 구종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홈 경기 피안타율이 1할 때입니다. 원정 경기 방어율이 1.3점대고 홈 경기 방어율이 0.5점대입니다. 근데 이 포스터 그리핀은 원래 홈 경기를 잘 던졌습니다. 이게 24년 작년이었나? 포스터 그리핀이 한 번 홈 경기에서 못 던졌던 시즌이 한 번 있어요. 근데 23년도 때였나요? 22년도 때였나요? 제가 홈 포스터 그리핀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포스터 그리핀을 그렇게 불렀는데 그만큼 이제 홈 그리핀은 홈 경기 이 도쿄돔과 상당히 좋은 선수죠. 뭐 그만큼 이번 시즌도 홈 경기에서 어쨌든 좋은 피칭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깔만한 게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세부 지표가 다 좋습니다. 피안타율 1할 때에다가 득점권 피안타율 1할 때, 뭐 피장타율 2할 때, 그리고 아직까지 그 피홈런 수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만 놓고 봤을 때는 조금 오바 떨면은 작년에 주니치의 타카시 케이지가 아니라 타카시 히로토. 히로토랑 지금 상당히 비슷한 세부 수치를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뭐 그만큼 상당히 훌륭한 투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심지어 직전 경기도 요코하마 상대로 7이닝 동안 무실점 또 7번의 K를 그려내기도 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히로시마 상대로 이번 시즌 이제 첫 선발 등판이긴 합니다만 이제 지난 시즌이었죠. 그때 정말 아깝게 이제 완투를 못했습니다. 8과 3분의 2이닝 동안 무실점 피칭 한 번 또 있었고 히로시마 상대로도 나름 또 좋은 힘을 보여주고 있고 히로시마가 원정 경기 타선 약하고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히로시마 선발 투수가 오늘 타마무라 쇼고인데 타마무라 쇼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형들한테 가끔 말씀드리지만 타마무라의 강점은 히로시마에서 몇 안 되는 원정 잘 던지는 투수라는 겁니다. 대부분 히로시마 선발 투수가 홈 경기에서 더 잘 던지는 애들이 많긴 한데 타마무라 쇼고만 유일하게 원정 경기 성적이 더 좋아요. 어제 나왔던 모리시타도 원정이 약한데 어쨌든 타마무라는 원정 경기가 나름 좀 더 좋은 선수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어느 정도 4.5점대 언더바를 받은 거는 이제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웬만하면 4점은 제가 이제 언더를 잘 안 보긴 하는데 오늘 이 경기면은 이제 언더를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양쪽 다 불펜도 괜찮고요. 그리고 히로시마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원정 경기 빠따도 많이 떨어져 있는 편이기도 하고 요미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내내 빠따 때문에 고생하는 팀이기 때문에 요것 또한 오늘 아마 1점차 경기가 좀 예상이 되는 경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미 승에다가 승일무 언더 보도록 하겠고 다만 이제 그 타마무라 쇼고의 세부 지표가 뭐 홈 경기보다는 원정 경기가 낫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지표가 그렇게 좋은 선발 투수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요거 승 1무보다는 오늘은 요미우리 승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요미우리 승 먼저, 그 다음에 승 1무, 그 다음에 언더 순서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국내 야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야구가 정말 재밌었죠. 이제 기아나 롯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뒤집기 경기가 나왔었고 특히나 삼성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삼성 팬들이 오랜만에 가슴이 뜨거워졌던 이승현 선수의 정말 그 아까웠던 노히터 경기도 있었었고 전반적으로 최근에 참 그 국내 야구가 슬슬 좀 재밌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키움과 하나 경기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 자 키움 선발 투수가 오늘 웰스입니다. 이번 시즌 1승 1패 방어율 3.4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하나 선발 투수가 오늘 류현진입니다. 5승 4패 방어율 3.3점대 역시나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웰스 선수가 나쁜 투수는 아닙니다. 어쨌든 호주에서 이제 일장 먹고 이제 넘어온 선수이기 때문에 나쁜 선수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리그의 수준을 고려해 보았을 때 호주에서 일장을 먹고 왔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통할 거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죠. 뭐 직전 경기도 삼성 상대로 5이닝간 2실점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이 선수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브레이킹볼 결정구가 없죠. 대부분 직선 구종에 좀 의존하는 경우들이 많고 포진 페이스트볼과 체인지업으로 카운트 잡고 슬라이더를 결정구인데 사실 이런 형태의 로케이션 쓰는 유형이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케이스가 많이 없긴 합니다. 그게 조금은 아쉬운 이제 구위값이라 구종 이제 배치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뭐 어쨌든 류현진 같은 경우야 존을 넓게 쓰는 선수기도 하고 또 키움한테 꽤나 강점이 있는 선수기도 합니다. 키움처럼 이렇게 직선 구종에 이제 의존하는 타격을 하는 어떤 팀을 상대로는 오히려 존을 넓게 쓰는 게 굉장히 좀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류현진도 오늘 좋은 피칭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경기는 웰스 같은 경우에도 뭐 한화 상대로 버텨내는 힘은 보여줄 것 같다.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정말 잘 던질 거란 어떤 이변보다는 그냥 버텨낼 수는 있을 것 같다. 하나 이제 원정 타선이 워낙 또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10개 구단 중에서 홈이랑 원정 경기 타선 밸런스가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팀이 하나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이 경기는 언더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뭐 하나 보기 좀 어려운 승패 구간이라고 봐요. 뭐 개인적으로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키움이 역배를 받았기 때문에 프랜승 어제랑 똑같이 프랜승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고 싶고 다만 역배까지는 좀 역시나 어제 보셨다시피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또 알칸타라 같은 이제 이닝을 먹어둘 수 있는 선발 투수가 또 올라오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요거는 키움 프랜승 정도만 그리고 한화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는 건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두산과 KT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둘 다 계산 안 서는 투수가 올라옵니다. 분석하시는 분들이 가장 분석하기 싫어하는 경기가 이 경기가 아닐까 싶은데 두산 선발 투수가 오늘 최원준 이번 시즌 0승 6패 방어율 4.8점대고요. KT 선발 투수가 쿠에바스입니다. 3승 9패 방어율 5점대인데 쿠에바스는 아마 이번 시즌이 마지막일 것 같죠. 느낌상 KT 아마 팬분들도 다들 느끼고 계시겠지만 쿠에바스는 이제 켈리에 아마 좀 수순을 밟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 보면 시즌 중간에 이제 경질이 아니라 그 뭐라지 방출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구종 가치 자체도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뭐 거기에다가 외국인 투수가 그래도 보여줄 수 있는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중에 하나인 안정감도 없죠. 쿠에바스의 이제 문제점은 구위값 자체는 힘이 좋지만 문제가 기복이 너무 심하다라는 거. 잘 던지는 경기와 못 던지는 경기의 그 편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사실 믿고 내보낼 수 있는 외국인 투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KT도 이제 빠르게 좀 외국인 투수를 찾아야 될 것 같고요. 뭐 어쨌든 양쪽 다 최원중 같은 경우에 또 이번 시즌 역시나 언더핸드 투수가 포심 구종 같이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경기는 오바 쪽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7.5점이잖아요 형들아. 7.5점이기 때문에 이 최원준이랑 쿠에바스인데 7.5는 이거는 언더를 못 봅니다. 근데 우리가 언더를 볼 수 있는 경우가 뭐냐면 쿠에바스가 뜬금없이 잘 던지는 거야. 그러면 이게 언더가 납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안 서는 이건 정말 그야말로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좀 동전 뒤집기 게임이 아닐까. 일단 오바 볼게요. 저는 오바 보고 KT가 그래도 쿠에바스니까 KT 쪽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던지든 못 던지든 어쨌든 KT가 승리를 거두진 않을까. KT 승에다가 마인승 그리고 오버까지 모두 한번 구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삼성과 LG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 선발 투수가 양창섭입니다. 이번 시즌 1승 1패 방어율 5.4점대 기록해주고 있고요. LG 선발 투수가 치리노스입니다. 이번 시즌 7승 4패 방어율 3.5점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치리노스의 강점은 원정 경기를 더 잘 던진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치리노스의 어떤 기복 있는 피칭 때문에 조금 치리노스 이름값만 보고 들어가셨다가 낭패 보신 분들이 좀 계시겠지만 생각보다 치리노스가 잠실구장에서 약해요. 얘가 그 맞는 타구의 대부분 바운더리들이 장타들, 그러니까 2루타와 3루타들이 좀 많기 때문에 오히려 피홈런 수치가 좀 문제가 되는 이런 원정 경기, 특히나 이런 삼성 홈구장에서 그렇게 저는 나쁠 거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홈런이 많은 유형은 아니고 좀 장타가 많은 유형입니다. 맞았을 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원정 경기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넓지 않은 구장에서 생각보다 좀 뜬공으로 그냥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나름 원정 경기 방어율이 2점대로 평균 시즌 3.5점보다 더 떨어지는 편이기도 하죠. 양창섭 같은 경우에는 얘는 물론 이제 어제 이승현이 좌승현이 잘 던져버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기대값을 갖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삼성 오늘 불펜데이입니다. 이승현 선수가 그러니까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이승현 선수가 어제 그 삼성에게 안겨줬던 거는 불펜 소모율을 조금 줄여줬다라는 거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 양창섭 선수가 이번 시즌 방어율이 5.4점대인데 홈 경기 방어율이 8점대가 넘어갑니다. 그만큼 이런 이제 이 라이온즈 파크라는 이 구장과 상성이 어떻게 보면 가장 안 맞는 선수라고 봐야 돼요. 양창섭은 저는 제 생각에는 오늘 잘 던질 거라고 보기 좀 많이 어렵고요. 아무래도 좀 적은 이제 이닝 동안 좀 짤막하게만 막아주고 좀 불펜 데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역시나 LG가 양창섭처럼 이렇게 좀 직선 구종의 의존도가 높은 선수들에게 강했다라는 거. 전 이거 LG 승에다가
마헨승. 차라리 이거는 고배당으로 써보시는 게 어떨까. 어제 같은 경기가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왜냐면 지금 LG가 빠따가 워낙 또 답답하기 때문에 사실 LG가 이긴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빠따가 터지면서 이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라리 LG 2점 마이너스까지도 한번 바라봐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고배당으로 써먹기 좋았던 경기입니다. LG 승에다가 2.5 마인, 그 다음에 언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 보는 이유는 치리노스가 잘 던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은 기아와 롯데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아 선발 투수가 김도현입니다. 이번 시즌 3승 3패, 방어율 3.4점대고요. 롯데 선발 투수가 박세용입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또 10승에 도전하죠. 9승 5패, 방어율 4.8점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양쪽의 상성이 중요하죠. 롯데 선발 투수 박세용 선수가 이제 기아 상대로 약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홈 경기, 그러니까 사직구장에서는 기아 상대로 좋습니다. 이번 시즌도 보시면은 홈 경기에서 잠깐만요. 얘가 아까 6이닝 동안 8이닝 1실점도 있었고, 지난 시즌에 8이닝 1실점도 있었고 6이닝 1실점도 있었었는데, 이제 문제가 원정 경기, 그러니까 챔피언스 필드에서 많이 약합니다. 직전 경기 같은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도 챔피언스 필드에서 5이닝간 4실점, 특히나 포진 페이스볼에 대한 피안트율이 5할트가 넘어갔습니다. 2개 던지면 1개는 안타가 됐다라는 거죠. 그만큼 전체적으로 박세웅 선수의 어쨌든 로케이션들을 기아가 좀 간파하고 있는 게 아닌가. 특히나 홈 경기에서, 홈 구장에서 이제 박세웅 상대한 게 있어서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 기아 타선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이제 김도현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롯데한테 강합니다. 이제 김도현의 강점은 어쨌든 많은 구종을 던질 수 있다라는, 어쨌든 경험치가 많지 못한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구종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롯데 가형들,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롯데랑 한화 요 두 타선은 단순한 로케이션 쓰는 선수들에게 굉장히 강합니다. 브레이킹 볼 없고. 근데 어쨌든 김도현 선수는 원정 경기보다 홈에서 잘 던지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구종들이 좀 많기 때문에 좀 이제 복잡한 로케이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롯데 상대로 강했죠. 이번 시즌에서도 5이닝간 2실점 하나. 근데 이게 자책으로 따지면, 비자책까지 제외하고 자책 따지면 1실점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5이닝간 1실점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실 그 김도현 선수가 롯데한테 강하다라는 거, 그리고 박세웅 선수가 챔피언스 필드에서 약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홈과 원정이 양쪽 다 빠따들, 그리고 구종의 상성들 고려해 보았을 때 역배를 받은 기아라고 한다면은 저는 역배 괜찮게 보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저는 프랜승 상당히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언더바는 오바까지 모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다들 뭐 보셨겠지만 얘들 둘이 만났다고 하면은 어쨌든 오바가 좀 잘 납니다. 어쨌든 원래 삼성이랑 기아가 만났다면 원래 오바가 잘 나는 매치업이었는데 최근엔 좀 바뀐 것 같아요. 롯데랑 기아 쪽으로 아마 바뀐 게 아닌가. 어쨌든 여기서 오바가 잘 난다. 자, 그 다음에 NC랑 신세계는 영들 가볍게만 하겠습니다. NC 선발 투수 오늘 조민석 선수가 첫 선발 등판을 가지게 되겠고요. 신세계 선발 투수까지 화이트입니다. 어제도 다들 보셨겠지만 생각보다 이제 좀 시시하게 게임이 끝났습니다. 어제 앤더슨이 신세계 선발 투수로 올라왔는데, 확실히 신세계는 이번 시즌에 그 컬러가 있어요. 선발 구간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경기, 그리고 선발 마운드에서 안정감을 가져갈 수 있는 경기는 분명히 좋은 경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경기 저는 이제 신세계 쪽 보겠습니다. 배당도 나쁘지가 않고, 근데 이런 경기가 꼭 터지긴 하는데 하여튼 결대로 보겠습니다. 신세계 승에다가 마헨스 그리고 언더까지 모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제가 앞쪽에 프리뷰하면서 전달을 못 드렸는데, 오늘 형들 기아 요거 제가 역배보다는 프랜승을 좀 더 좋게 보고, 그것보다 이제 오바를 좀 좋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그 기아의 불펜진들이 죄다 연투입니다. 오늘 조상우 선수도 2연투고요. 정혜영 선수도 2연투고 전상현도 2연투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제 물론 이제 그 볼 개수가 많진 않습니다. 조상우나 정혜영이나 전상현이나 둘 다 이제 셋 다 이제 29쪽으로 떨어지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3연투까지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이제 기아 불펜 오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요까지 해드리고 바로 일단 영상 올려드린 다음에 전체표 띄워드리고 괜찮아 보이는 거 터치해드리고, 이제 오늘 있을 이제 2부 이 6시 경기죠. 미국 축구 승부, 또 강승부에 대해서도 가볍게 설명드리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튜브 형님들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댓글창에 유튜브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